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에버턴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4-2-3-1 빌드업 구조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한다. 듀스버리 홀이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며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어낸다. 그릴리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바리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겸하며 듀스버리 홀과의 원투 패턴이 핵심이다. 홈에서는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중원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의 반응을 늦추는 플레이가 특징이다. 그릴리시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주요 루트다. 결국 에버튼은 중원 장악과 전환 완성도로 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4-2-3-1을 유지하지만 최근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이워비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패스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흐름이 끊긴다. 호드리구 무니스는 제공권은 좋지만 세컨드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루키치는 커버 속도는 빠르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라인이 무너진다. 전환 수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공간을 내준다. 특히 미드존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약점이 에버튼의 빠른 전환 구조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은 홈에서의 점유 구조와 중원 템포 유지가 안정적이다. 듀스버리 홀과 그릴리시의 조합은 풀럼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이다. 풀럼은 전환 대응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 경합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 리듬을 끌어가는 쪽은 확실히 에버튼이며 후반 체력 차이도 유리하다. 전술 완성도와 홈 에너지 모두 에버튼의 손을 들어준다. 두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뉴캐슬전 완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3-4-1-2 구조 속에서 역습과 세트피스의 효율이 매우 높다. 보웨는 하프라인부터의 폭발적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필크루크는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침투 자원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파케타는 짧은 터치로 템포를 조절하며 빠른 전환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윙백의 동시 전진으로 상대 수비를 넓히는 패턴이 정착됐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과 킥 정확도가 모두 뛰어나다. 홈에서는 전술 밸런스와 경기 흐름 조절 능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벌리는 점유율 중심의 4-2-3-1을 사용하지만 전환 속도가 부족하다. 포스터는 압박과 속도는 좋으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앤서니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떨어진다. 컬레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압박 대응이 느리다. 라인을 높이 올렸다가 역습의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박스 앞이 비기 쉽다. 전방 압박 실패 후 수비 전환이 늦어 세컨드 실점 위험이 높다. 웨스트햄의 빠른 역습을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다. 웨스트햄은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보웬과 필크루크의 연계는 벌리의 수비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벌리는 점유는 가능하지만 경기의 템포를 끌지 못한다. 파케타의 템포 유지력이 벌리의 압박을 무력화할 전망이다. 홈 템포와 결정력의 차이에서 웨스트햄이 확실히 앞선다. 세 번째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4-2-3-1 구조로 전환 템포와 중원 탈압박이 강점이다. 알퐁 곤잘레스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너뜨린다. 이상 로메로는 문정 결정력이 탁월하며 세컨드 찬스 감각도 뛰어나다. 바르가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속도를 높인다. 라키티치의 공백을 곤잘레스가 완벽히 메우며 전진 패스의 질이 좋아졌다. 홈에서는 라인을 넓게 유지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풀백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공격 지원이 활발하다. 전체적으로 라인 밸런스와 템포 조절이 안정적이다. 오사수나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라인 유지가 불안하다. 부디미르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시 취약하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전진 패스는 좋지만 압박 대응이 약하다.
루벤 가르시아는 크로스 타이밍이 불안정해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3백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심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탈압박 루트가 차단되며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기 흐름을 내준다. 세비야는 중원 탈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우세하다. 오사수나는 압박 이후 라인 복귀가 늦어 실점 위험이 높다. 곤잘레스와 바르가스의 조합이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세비야는 홈에서 경기 리듬을 빠르게 가져가며 공격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모두 세비야가 앞선다. 네 번째 경기 선덜랜드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더랜드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팀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 스피드로 측면을 흔든다. 탈비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수행한다. 자카는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며 밸런스를 유지한다. 홈에서는 압박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한 템포를 가져간다. 세컨드 지역에서의 투지와 집중력이 높다. 세트피스 집중력도 상승세를 타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홈 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면 초반 주도권 장악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원정으로 체력 부담이 크다. 요케레시는 활발하지만 박스 안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다. 마두에케는 돌파는 예리하나 후반 수비 가담이 감소한다. 웨데고르는 여전히 중심이지만 압박 시 패스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팀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떨어져 전환 속도가 둔해졌다. 전방 압박 강도도 초반 이후 급격히 낮아진다. 이로 인해 하프라인 이내 공간이 쉽게 열리고 있다.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보다 체력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선더랜드는 동기부여와 압박 강도에서 아스날보다 앞선다. 아스날은 일정 부담과 체력 저하로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다. 마엔다의 돌파와 탈비의 템포 조절이 경기의 흐름을 이끌 것이다. 아스날이 기술적으로 앞서지만 체력 밸런스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홈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강한 선더랜드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 강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주앙 페드로는 하프라인에서의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페드로 네투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 침투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패스 전환 속도로 템포를 조율한다. 전방 압박 후 빠른 전개로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정교하며 측면 전환이 빠르다. 볼 소유율과 중원 장악 모두에서 일관된 우위를 보인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라인을 올려 상대를 몰아붙인다. 울버햄튼은 3-4-3으로 운영하지만 중원 압박 회피가 불안하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포스트 플레이는 좋으나 연결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아리아스는 활동량은 많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간격이 벌어진다. 주앙 고메스는 볼 탈압박은 좋지만 유지력이 떨어진다.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져 역습 효율이 낮다. 첼시의 압박이 강화되면 빌드업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 3백 구조 특성상 측면 커버 타이밍도 늦는다. 결국 수비에 몰리며 템포를 끌기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첼시는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에서 확실히 앞선다. 울버햄튼은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약점을 보인다. 엔소와 네투의 조합은 하프라인 압박 후 공격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장기전일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전체적인 리듬과 완성도에서 첼시가 한 수 위다. 여섯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반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구조로 양쪽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방향 전환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고 박스 안 집중력이 높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순환을 담당한다. 세트피스 루트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이며 공중전에서 강점을 가진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를 몰아붙인다. 전환 속도와 체력 분배가 안정되어 전체 경기 운영이 유기적이다. 라인 컨트롤이 완벽해 후반에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레반테는 5-4-1 수비 블록을 유지하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린다.
이반 로메로는 역습 시 속도는 좋지만 연계 지원이 부족하다. 로저 브루게는 패스 전개 능력은 있지만 전진 루트 확보가 어렵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가담이 많아 공격 전환이 느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 실점이 잦다. 원정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효율 모두 리그 상위권이다. 레반테는 라인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즈만과 시메오네의 조합은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후반 체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AT 마드리드의 공격 완성도가 빛난다. 홈의 안정감과 전술 완성도에서 AT 마드리드가 확실히 우세하다.